만약에요, 강철보다 훨씬 강한데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운 소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건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삶 곳곳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꿈의 소재, 바로 탄소섬유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 화려한 모습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놀라운 현재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제까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늘을 나는 저 거대한 최신 여객기들. 어떻게 이전 세대 비행기보다 연료를 20%나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게 된 걸까요? 20%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말이죠. 바로 이 질문 속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항공산업, 자동차 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까지 지금 모든 첨단 산업은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무게와의 전쟁이죠. 왜 이렇게 다들 무게를 줄이려고 안달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게가 곧 효율, 그리고 성능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비행기는 가벼울수록 더 멀리 날고 자동차는 가벼울수록 더 적은 에너지로 더 오래 달릴 수 있으니까요. 이 치열한 무게와의 전쟁에서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슈퍼 소재의 등장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해볼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혁신적인 소재,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줄여서 CFIP가 어떻게 산업의 판도를 바꿔놓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FF,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에다가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탄소 섬유라는 실을 촘촘하게 박아넣고 굳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건물 지을 때 콘크리트 안에 철근을 넣어서 강도를 확 높이잖아요. 딱 그 원리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소재는 강철보다 훨씬 강하면서도 무게는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그야말로 놀라운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바로 그 탄소 섬유입니다. 꼭 무슨 검은색 손뭉치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 얇디 얇은 실들이 모여서 거대한 비행기 동체를 만든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섬유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엄청난 강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 가장 확실한 적용 사례를 통해 이 소재의 위력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꿈의 항공기라고 불리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동체 구성 소재를 한번 보시죠. 보잉 787은요, 비행기 구조의 절반, 무려 50%를 이 탄소섬유 복합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기존 항공기들이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던 걸 생각하면 이건 뭐 그냥 소재가 좀 바뀐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기체 무게를 20%나 줄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보시다시피 연료 효율이 20%나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탄소 배출량도 20% 줄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소재는 부식에도 강해서요. 유지보수 비용은 무려 30%나 절감됐죠. 이게 바로 CFRP가 가져온 혁신입니다. CFRF의 활약이 하늘에만 머무를 리 없겠죠. 이제는 지상으로 내려와 자동차 산업, 특히 미래의 핵심인 전기차 시장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무거운 배터리 때문에 이 무게와의 싸움이 훨씬 더 치열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BMW i3입니다. 차체에 CFRP를 적용해서 성인 남성 서너 명에 달하는 무게, 약 200에서 300kg을 덜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전기차에서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건 배터리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모든 걸 해결해 줄 것만 같았던 꿈의 소재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성공 뒤에 가려져 있던 환경 문제라는 아주 무거운 과제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아이러니에 있습니다. CFRF의 가장 큰 장점이 강하고 튼튼하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수명이 다해서 폐기될 때는 최악의 단점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썩지도 않고 열로 쉽게 녹지도 않으니까요. 결국 매립지에 그대로 쌓여서 수백, 수천 년간 환경에 부담을 주는 거대한 슈퍼 폐기물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2016년 미국의 한 선구적인 기업이 생산한 재활용 탄소 섬유가 338톤. 물론 전체 폐기물 양에 비하면 아직은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버려지는 폐기물을 다시 귀한 자원으로 바꾸려는 위대한 도전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폐기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기술의 최전선으로 가보시죠. 현재 이 폐기물 문제를 풀기 위해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미국의 에드히런트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프랑스의 프로코텍스 같은 회사들이 버려지는 CRF에서 고품질 탄소 섬유를 다시 꺼내는 상용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활용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공 분해 방식인데요. 말 그대로 진공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플라스틱만 녹여내는 건데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습식 화학 분해 방식입니다. 이건 특수한 화학 용액을 사용해서 섬유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플라스틱과 분리해내는 기술인데요. 이 방식은 원래 섬유의 성능을 거의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특히 이 습식 화학 분해 기술의 잠재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료를 보면 이 기술로 회수한 탄소 섬유는 원래 성능의 95% 이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재활용 소재는 더 이상 품질이 떨어지는 소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항공기 부품을 만들었던 바로 그 최고급 소재가 이제는 새로운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얼마든지 재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더 가볍고 더 강한 소재를 향한 인류의 열망이 만들어낸 CFRP. 이제 우리는 그로 인한 환경적 과제를 기술 혁신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폐기물에서 다시 태어난 이 재활용 탄소 섬유가 과연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핵심 자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